윌로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눈앞의 도로에 집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코트 주머니에 있는 편지에 사로잡혀 있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할랜드 그랜트의 푸른 잉크말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윌로우를 위해. 나중에 엽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옆 좌석에 앉은 시어머니 사마라 그랜트는 이 평범한 차에 탄 그녀의 존재가 모욕인 것처럼 그녀의 목에 두른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고쳐 썼다. 길 좀 봐, 윌로우. 그녀는 걱정하는 기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집에 가기 전에 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윌로우는 핸들을 꽉 조이며 치솟는 분노를 삼켰다. 그녀는 평생을 이 도로에서 운전해왔지만 사마라는 항상 제대로 운전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겠지? 하지만 필립이 내 운전사였어야 했어. 필립은 이사회 회의로 바쁘잖아요. 윌로우는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사마라는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이사회. 아마 당신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윌로우의 자존감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필립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어머니의 빈정거림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견디는 방법이다. 그들은 할랜드의 유언장 낭독회가 열리고 있는 그랜트 에스테이트로 가는 길이었다. 저택의 거대한 검은 철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윌로우의 가슴에는 무거운 느낌이 가득 찼다. 이곳은 그녀에게 집이었던 적이 없었다. 주차장은 노엘과 그녀의 시누이, 레온의 가족 변호사, 그리고 그랜트 인더스트리의 고위 간부들의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 찼다. 사마라는 가짜 우아함으로 차에서 내려 윌로우를 위해서 아래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체면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윌로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랜트 저택의 거실은 높이 솟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로 화려하지만 분위기는 임박한 폭풍처럼 무겁습니다. 윌로우의 처제 노엘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전화기를 넘기고 있었고 필립은 벽난로 옆에서 변호사 레온과 뭔가를 교환하고 있었다. 드디어 왔어. 노엘은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윌로우를 흘끗 쳐다보았다.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윌로우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필립 옆 의자에 앉았고 필립은 안심의 표시로 그녀에게 손을 얹었다. 레온은 두꺼운 봉투를 손에 들고 일어섰다. 시작하기에 앞서 할랜드 씨의 유언장은 그가 사망하기 2주 전에 갱신되었으며 법적으로 인증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사마라는 이를 악물었다. 2주 전이요? 네. 레온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읽기 시작했다. 자산은 예측대로 배포됩니다. 사마라는 런던에 저택을 마련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다. 노엘은 신탁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받는다. 필립은 가족 재산의 대부분을 소유했습니다. 레온이 마지막 문단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랜트 인더스트리의 경영권을 제 며느리인 윌로우 마틴 그랜트드에게 넘겼습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사마라가 일어섰다. 뭐라고요? 노엘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불가능해. 필립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아내를 돌아보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윌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정말로 몰랐다. 레온이 말을 이었다. 할랜드 씨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윌로우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마라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녀는 경험이 없어요. 할랜드의 오랜 보좌관인 레이건이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할랜드는 지난 2년 동안 그녀를 가르쳐 왔어요. 그는 그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엘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윌로우를 바라보았다. 미리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윌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마라와 노엘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할랜드는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사마라는 그렇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필립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였다. 사마라는 두 손을 꽉 쥐고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심해, 윌로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윌로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새로운 결의가 솟아올랐다. 두고 볼 거야.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할랜드의 편지가 아직 거기에 있었고 그녀가 편지를 열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단지 윌로우는 할랜드 그랜트의 옛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서 그가 앉아있던 탁자에 반짝이는 떡갈나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랜트 에스테이트 정원이 창백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펼쳐져 있어 폭풍이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윌로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레온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은 순간 폭풍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할랜드가 남긴 편지의 가장자리를 만져보았다. 눈을 뜨자 그녀의 심장이 뛰었고 그녀의 눈은 그의 익숙한 손글씨로 쓰여진 단어들을 훑어보았다. 윌로우, 네가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풀렸을 거야. 어쩌면 지금 그는 사마라와 노엘의 분노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른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강하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그를 해친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레이건을 찾아라.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도서관의 그림 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었다. 신중.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윌로우는 편지를 꽉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할랜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녀는 회사의 경영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도 부여받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렸고 필립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더 걱정하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눈동자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는 의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뇨. 윌로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숨기며 대답했다. 나도 너와 동시에 리지에 대해 알고 있단다. 필립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씩 웃었다. 널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윌로우. 이 가족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고 어쨌든 내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윌로우는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혜택? 당신이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할랜드였다. 필립은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그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윌로우는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방을 나갔다. 그랜트 에스테이트 도서관은 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합니다. 윌로우는 벽에 걸려있는 그림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 그림은 필립의 증조부라고 추측되는 남자의 커다란 초상화였다. 그녀는 액자 뒤를 살피며 손가락으로 작은 버튼을 만졌다. 클릭. 그림 뒤에 나무 패널이 펼쳐지자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그녀가 코드를 입력하자 할랜드의 생인, 금고문이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안에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두꺼운 서류와 작은 USB 스틱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버드나무,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레이건을 찾아보라.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사마라를 믿지 마세요. 노아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빌립이 그들 편이었다면 그를 믿지 마십시오. 너를 믿는다, 할랜드. 서류를 펼치자 손이 떨렸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랜트 인더스트리즈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흘끗 보더니 심장이 멈췄다. 수백만 달러가 회사 자금에서 비밀 계좌로 빠져나갔다. 사마라. 그들은 수년 동안 회사를 횡령해왔습니다. 윌로우는 재빨리 서류를 덮고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레이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만나야 해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건이 네. 레이건이 정원에 나타났을 때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벌써 찾았어? 그가 물었다. 윌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레이건은 입술을 오므리고 그것을 뒤집었다. 할랜드가 모든 걸 알아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다. 윌로우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진실을 말해봐. 자연사하셨죠. 그렇죠. 레이건은 말하기 전에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할랜드는 누군가가 그의 약을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윌로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사마라와 노엘은 그가 사라지기를 바랄 이유가 많아요. 윌로우는 자신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분에 건조하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그들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뭘 해야 하지? 그녀는 가볍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레이건은 그 문서를 다시 그녀의 손에 쑤셔 넣었다. 내게는 증거가 있다. 다음 단계는 그들과 맞설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윌로우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랜드는 나를 믿었다. 그를 실망시킬 수 없어요. 레이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마라와 노엘과 한번 맞서면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윌로우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결의가 가득 찼다. 나도. 윌로우는 새 사무실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았는데 그 방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할랜드 그랜트의 방이었다. 가족 중 누구도 감히 그녀의 소유권에 반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여전히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모두가 그녀가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 앞에는 레이건이 준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사마라와 노엘이 수년 동안 회사에서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레이건이 어젯밤 그녀에게 말한 것이었다. 할랜드는 누군가 그의 약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그러나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윌로우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USB에 손을 얹었다. 그 안엔 할랜드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촬영한 비디오들, 즉 비밀 회의, 수상한 전화통화, 그가 몰래 녹음한 사마라와 산타의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본 후에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팍!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필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워진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얘기를 나눠야 해.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윌로우는 발장을 끼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무엇에 대해서요? 필립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던져놓았다. 엄마와 산타가 긴급 의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고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요? 필립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네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물려받은 운이 좋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지. 윌로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넌 어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필립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도 몰라. 그 대답은 생각보다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다. 몰라요, 필립.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레이건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 필립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입니다. 윌로우는 웃었지만 그것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넌 어때?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필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USB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평의회 회의는 언제입니까? 오늘 밤 8시입니다. 필립이 대답했다. 윌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를 지나쳐갔다. 좋아.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날 저녁 의회 회의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사마라는 강렬하고 어두운 드레스를 입고 탁자 상석에 앉아 반역자를 심판할 준비를 하는 여왕처럼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노엘은 입술을 오므리고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눈을 한 채 그의 옆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싼 평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감정으로 윌로우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회의적이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일부는 분명 사마라의 편을 들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사마라가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윌로우, 네가 새로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좋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건 분명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우리는 그가 사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윌로우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노엘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던졌다. 우리는 합의문을 마련했다. 나는 명예롭게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윌로우는 서류를 집어들고 넘겼다. 그녀가 사라지는 대가로 1로짜리 숫자의 돈을 지불한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사마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침묵을 사려는 거야? 사마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넌 똑똑한 여자야, 윌로우. 나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를 이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윌로우는 웃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가족이요? 같은 회사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져간 사람이 너와 노엘이었을 때 네 가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방 안은 조용했다. 몇몇 평의회 의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마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증거가 없어요. 윌로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USB를 홈 화면에 연결했다. 정말요? 화면에 불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사마라와 노엘, 그리고 수수께끼의 투자자 집단 간의 비공개 회의였다. 금액은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아무도 알아낼 수 없을 거야. 방이 얼어붙었다. 일부 시의원들은 숨을 헐떡였다. 사마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가짜야. 윌로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말요? 원한다면 이 모든 비디오를 지금 당장 SEC와 FBI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짙어지는 것 같았다. 사마라는 두 손을 꽉 쥐었고 노엘은 더 이상 침착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윌로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어. 그녀는 몸을 굽혀 사마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배가 가라앉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라, 너는 그를 끌어내리는 바위야. 윌로우는 사무실에 서 있었고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평의회 회의는 2시간 전에 끝났지만 그 여진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가 이겼다. 사마라와 노엘은 비판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USB에 담긴 비디오 클립은 그들의 전체 계획을 폭로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설령 발각되더라도 윌로우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변호사인 레온이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생략하다. 사마라와 노엘은 공식적으로 사임했지만 충성스러운 주주들에게 언론의 연락을 취하고 있다. SE증권거래위원회는 금융사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숨겨진 계좌는 동결되었지만 일부 자금은 추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윌로우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여기까지 왔고 멈출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레이건이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들어왔다. 방금 의회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마라와 노엘은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윌로우는 놀라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요? 레이건은 탁자 위에 문서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들은 그녀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할랜드를 조종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레이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아니야. 그들은 또한 그녀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할랜드의 악화된 건강을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윌로우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더러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빨리 행동할 줄은 몰랐다. SEC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레이건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곧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개입한다면 윌로우는 즉시 이해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대중의 눈에 악당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윌로우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레온과 레이건에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통제할 거야. 레온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윌로우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캔들에만 집중하는 대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할 것입니다. 레이건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야기를 권력투쟁이 아닌 개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윌로우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녀는 이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나는 사마라와 노엘의 사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회사의 계획된 구조조정을 발표할 것이다. 레오는 여전히 약간 불안했다. 확실해? 대중은 스캔들만 보고 그녀의 개혁 노력은 무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로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이 이 이야기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다. 그날 오후 그랜트 인더스트리즈 본사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강당에 모여 카메라 조명을 쉴 새 없이 번쩍였다. 윌로우는 무대에 올라 꽉 찬 건너편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그랜트 인더스트리의 CEO로서뿐만 아니라 할랜드 그랜트가 남긴 유산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회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서는 기자가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전직 이사회 구성원들은 심각한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서류를 SEC에 제출했으며 포괄적인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웅성거림이 방 전체에 퍼졌다. 기자가 손을 들었다. 사마라 그랜트와 노엘 그랜트 얘기하는 건가요? 그들은 그녀가 회사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할랜드 그랜트를 조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윌로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한 비난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조종할 필요가 없었다. 할랜드 그랜트는 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의 명예를 더럽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실은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고 키보드 소리가 나더니 기자들이 미친 듯이 글을 썼다. 윌로우는 강력한 말로 연설을 끝맺었다. 나는 파워게임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랜트 인더스트리의 더 강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나를 막으려고 해도 나는 할 것이다. 윌로우가 기자회견장을 떠날 때 그녀의 전화는 계속 울렸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레이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잘했어. 이제 언론은 사마라와 노엘의 근거 없는 주장 대신 그녀가 회사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윌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통제했을지 모르지만 사마라와 노엘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뉴욕의 번화한 거리와 사무실 창문에 반사되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윌로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오후의 햇살이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틀 전의 기자회견은 그녀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녀는 사마라와 노엘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한다. 레이건의 메시지. 그들은 당신을 법정에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물론 그거예요. 불과 몇 분 후 레온이 진지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이번에 그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윌로우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다. 권력남용. 레온이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회사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없었고 할랜드가 조종당했으며 위원장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명료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윌로우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개입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죄의 징후가 발견되면 이 소송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까지 질질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윌로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날 밤 윌로우는 맨해튼의 조용한 식당에서 레이건과 필립을 만났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들이 속도를 조절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윌로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립은 발장을 끼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뭘 하고 싶어? 레이건은 USB 스틱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제게는 전직 사마라 직원인 내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윌로우는 USB를 집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면서 그녀는 사마라와 정부의 영향력 있는 인물 사이에 오간 일련의 이메일을 보았다. 그들은 차선기금의 기부금을 뇌물로 사용했습니다. 레이건이 말했다. 윌로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부패의 직접적인 증거. 또 뭐가 있지? 그녀가 물었다. 레이건은 문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그들은 또한 회사 투자 자금의 일부를 비밀리에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필립은 이빨 사이로 아뜩댔다. 그들은 회사의 자산을 별도의 은행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윌로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레이건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송을 철회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윌로우와 레이건은 고급 호텔의 개인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마라와 노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만족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둘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어? 사마라가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윌로우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그들 쪽으로 밀었다. 사실 너희 둘이 이걸 먼저 읽어야 할 것 같아. 노엘은 서류를 펼쳤고 그녀의 눈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사마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도대체 뭐야? 레이건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차선기금 유용, 뇌물 수수, 기업 투자 자금의 개인 계좌로의 이체에 대한 증거. 노엘은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사마라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윌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만약 당신들 둘이 소송을 계속한다면 나는 이 문서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SEC에 제출할 것이다. 사마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감히 그러진 못하잖아요. 윌로우는 미소를 지었다. 날 시험해봐. 침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마침내 노엘이 씁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뭘 원하세요? 윌로우는 탁자에 두 손을 얽혔다. 즉시 소송을 취하하십시오. 의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회사의 남은 지분을 모두 포기하십시오. 사마라는 이를 악물었다. 정말 우리를 위해 길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나요? 윌로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너희 둘이 스스로 갈 길은 없다고 생각해. 잠시 후 사마라는 한숨을 쉬며 서류에 서명했다. 노엘은 마지못해 따랐다. 그게 끝입니다. 사마라와 노엘이 떠난 후 필립은 윌로우에게 돌아섰다. 내가 해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해냈어. 레이건은 웃었다. 이제 어떡하지? 윌로우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오후의 햇살이 뉴욕의 거리에 걸려 있었다. 이제 우리는 재건을 시작합니다. 필립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랜트 인더스트리즈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윌로우는 새 사무실의 발코니에 서서 바쁜 교통체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석양이 고층 빌딩 위로 뻗어나가 도시 전체가 생생한 주황색으로 물듭니다. 그녀가 이겼다. 하지만 승리가 일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뒷문이 열렸고 필립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녀 옆에 난간에 기댔다. 마지막으로 잠을 충분히 잤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윌로우는 웃었다. 나도 기억이 안 나. 필립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싸우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견디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것을 보았다. 저는 잿더미에서 그랜트 인더스트리를 재건했습니다. 필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스스로 뭘 원하는지 생각해봤니? 그녀는 침묵했다. 그동안 그녀는 회사를 지키고 할랜드의 유산을 지키고 사마라와 노엘을 물리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필립은 코트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레이건은 나에게 이것을 당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윌로우가 문을 열었다. 할랜드가 보낸 손으로 쓴 종이. 작은 새야, 시간이야, 날아가. 그녀는 입술을 오므렸고 가슴에는 무거운 느낌이 서렸다. 할랜드는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 필립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윌로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열심히 싸웠고 이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 때였습니다. 윌로우는 더 이상 그랜트 인더스트리가 아닌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탁자 위의 명판에는 윌로우 마틴, 피닉스 벤처즈의 설립자 겸 CEO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구조조정 과정을 마친 후 그랜트 인더스트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필립의 가족의 그늘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레이건이 팜플렛을 들고 들어왔다.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는 곧 정부에 의해 재정 지원될 것입니다. 윌로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필립이 들어와 탁자 위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이번엔 자야 할 거 기억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권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유산을 쌓기 위한 여정인 미래를 바라보았다. 피닉스 벤처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윌로우는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의 무대에 섰고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1년 전 그녀는 할랜드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오늘날 그녀는 자신만의 유산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줄 아래에서 필립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레이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줄곧 그녀와 동행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가족에게 멸시받는 소녀가 아니며 더 이상 방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개척자입니다. 무대 밖에서 그녀는 레이건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정부가 그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합시다. 윌로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순간을 느꼈다. 자유, 성공, 새로운 시작. 할랜드는 언젠가 작은 새야 날아갈 시간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에 도달하고 있습니다.